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교사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부안여고의 교장이 도의회에 출석해 증언했습니다. 교장은 성추행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변명으로 일관했는데요. 무책임한 교장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첫 소식 조창현 기자입니다. 부안여고에서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교사에 의한 학생 성추행 사건. 졸업생과 재학생의 증언이 이어졌지만 교장은 전혀 몰랐다고 변명했습니다. 교감생으로부터 6월 1일에 부안교육청에 학부모가 민원을 넣었다고 해서 그때 알게 됐습니다. 교장의 무책임한 답변에 대해 학교 책임자로서의 관리 소홀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정말 일반 학생들도 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고 공유가 있고 또 졸업생들도 알고 있는 사실을 교장 선생님만 몰랐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실과 교무실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일들이 자행이 됐었다고 하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이걸 6월 달부터 인지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전혀 진실로 들리지가 않고요.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반이 지났지만 부안여고 측은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 외에 어떤 사퇴 수습 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학교 측이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해안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그것이 우리가 이 의회에서 교장 선생님께 실망한 부분이에요. 교장은 지금까지 피해 학생을 만난 적도 없고 이들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고 말해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성추행 학교라는 오명을 쓰게 된 부안여고. 학교 측이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후속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북 경제를 떠받쳐온 자동차 산업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에 이어 자동차 산업까지 흔들리고 있지만 이렇다 할 해법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의 연간 생산 능력은 10만 3천 대입니다. 하지만 실제 생산량은 6만 대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노사가 증산 조건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버스의 경우 주문이 8개월치나 밀려있고 계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한국GM 군산공장의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연간 26만 대를 생산할 수 있지만 지난해 생산량은 14만 대 수준에 그쳤습니다. 올해 가동률은 20%대로 떨어져 공장 철수설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침체는 자동차 수출 물량의 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수출량은 11억 2천만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무려 35%나 줄었습니다. 올해도 감소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 수출 1위 품목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두 회사의 노조는 파업까지 결의한 상태입니다. 전북 제조업 생산액의 25%, 종사자 수의 21%를 차지하는 주력 산업이 흔들리고 있지만 마땅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완성차에 종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해외시장 개척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인증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으로 지역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산업마저 수렁에 빠지면서 지역 경제 전반에 짙은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익산 평화육교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은 지 7년 만에 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근 상인들이 평화육교를 철거하면 막대한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은 익산 평화육교입니다. 이번 달에 공사업체가 선정되면 평화육교는 철거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평화육교와 연결된 목천 삼거리 인근 50여 상가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철거로 교통량이 크게 줄면 심각한 영업 손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차량 통행으로 해서 먹고 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자체를 폐쇄했을 때 저희는 고립되는 부분입니다.
평화육교 공사가 끝나기까지 3년. 그동안 매출 감소에 시달리다 보면 생계마저 위협받게 된다며 가교 설치나 영업 보상 등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시 가교를 원하고 정이나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공인들이 3년 동안 생계에 지장이 없게 어떤 대책 마련을 해줘야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익산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00억 원이 넘는 가교 설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영업 보상도 상인들의 점포가 사업 지구에 포함되지 않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진입로가 막힌다든지 뭐 이런 경우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일단은 법적으로 관련된 사항만 이야기하면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검토가 돼요. 상인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압박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교도소에서 수감자가 뇌출혈로 숨지자 초동대처가 부실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병원 이송이나 의무관 대동이 너무 늦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수감자 62살 백모 씨가 쓰러진 건 지난 13일 새벽 6시 28분쯤.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군산교도소로 옮긴 지 보름 만입니다. 2017년 7월 13일 06시 28분경에 군산교도소 미결 수용실에서 대변을 본 후 갑자기 거실 바닥에 쓰러져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백 씨는 곧바로 교도소 의료실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의무관이 출근 전이라 당직을 서던 교도관이 백 씨를 돌봤습니다. 유족 측은 숨진 백 씨가 교도관이 준 혈압약만 먹고 버텼을 뿐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했다고 반발합니다. 정말 그냥 혈압 체크하고 혈압 확인하고 혈압 강화제를 준 거. 의무관이 출근하지 않아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백 씨는 사고 발생 3시간이 지난 오전 9시 반쯤 군산의료원 응급실에 도착했다가 오전 10시 15분쯤 원광대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밤 숨졌습니다. 교도소 측은 혈압 강화제 투여 이후 혈압이 안정돼 응급 후송이 늦은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당시에 환자 의식도 명료하고 바로 응급 후송을 해야 된다고 하는 판단을 밀착 안 했던 거라고. 유족들은 사망 사고의 또 다른 원인으로 뒤늦은 병원 이송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이송이 되던가 의무관을 대동해서 치료가 빨리 이루어졌어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교도소 관계자를 상대로 수감자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주시가 문화특별시 조성을 위해 국회에서 첫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특별시로 지정되면 매년 수백억 원씩 지원을 받기 때문에 국회를 설득해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문화도시는 광주광역시가 유일합니다. 광주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매년 930억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광주에 이어 특별법에 근거를 둔 문화특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첫 세미나를 열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다양한 지방자치제도가 필요한데 그런 관점에서 전주문화특별시는 굉장히 시적절한 그런 논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주문화특별시 조성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특별법에 따른 문화특별시로 지정되면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바람직스럽습니다. 또 광주는 10년 전에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통해서 문화적 성장 축을 만들었는데 이제 전북 차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광주를 빼면 문화도시 특별법 통과가 11차례 연속 실패할 정도로 쉽지 않은 만큼 국회를 설득하는 게 큰 과제입니다. 전주문화특별시를 공주부여 백제 역사문화도시 그리고 경주 역사문화도시 특별법과 이렇게 함께 묶어서 추진하면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전주시는 올 연말까지 국회에서 매달 토론회를 연 뒤 연말쯤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내년 말쯤 전주문화특별시 특별법이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부안군이 개발한 뽕 비빔밥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임실 옥정호의 외래어종인 블루길과 베스 퇴치 작업이 성과를 거둬 토종 어류가 늘고 있습니다. 시군 소식 주혜인 기자입니다. 뽕잎을 넣어 지은 밥에 각종 나물을 넣고 오디고추장으로 맛을 낸 비빔밥입니다. 뽕잎에는 칼슘과 철, 인 등 50여 종의 미네랄과 아미노산이 풍부해 건강에도 좋습니다. 부안군은 여러 식당의 조리법을 전수해 부안의 특화 음식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관광객들에게 뽕 비빔밥 반응이 너무 좋아 하반기에는 더 많은 음식점에 맛볼 수 있도록 레시피 전수, 기술 컨설팅에 노력하겠습니다. 토종 어류를 위협하는 외래어종 베스와 블루길 퇴치를 위해 임실군과 새만금 지방환경청이 집중 포획에 나섭니다. 임실군은 옥정호에 어구를 설치해 오는 8월 말까지 외래어종 3톤가량을 포획할 계획입니다. 임실군은 지난 2005년부터 외래어종 퇴치를 위해 노력한 결과 베스의 개체수가 크게 줄고 토종 어류인 피라미와 빙어 등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남원시가 향교동과 운봉읍 등 8곳에 지하수 보조 관측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이 관측망은 지하수의 수위와 수온, 수질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지하수의 유지 관리와 관련 인허가 업무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라북도가 가야 유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발굴하기 위해 8,500억 원을 투자합니다. 전라북도는 남원과 장수, 진안 등 6개 시군에 흩어져 있는 가야 유적을 발굴하고 정비하기 위해 271개 전략 사업에 8,5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가야사 연구 복원 용역을 마치는 대로 예산 확보 작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이 김상곤 교육부 장관에게 서남대 정상화를 다시 한번 건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서남대가 폐교되면 지역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 때 민심 이탈이 우려된다며 교육부가 서울시립대와 삼육대의 서남대 정상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익산역 평화의 소녀상 건립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코레일 전북본부에 평화의 소녀상을 익산역에 세울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지만 코레일 전북본부가 고객의 이동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는 코레일 전북본부의 비협조에 평화의 소녀상 건립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이 경찰관의 로스쿨 진학 문제가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청 측은 오늘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직 경찰관이 로스쿨 진학을 목적으로 휴직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고 휴직 없이 로스쿨을 진학하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전국에서 로스쿨 진학 문제로 적발된 경찰관은 7명으로 이 가운데 전북경찰은 2명으로 드러났습니다. 올여름 폭염특보가 발령된 날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들어 전북 14개 시군에 내려진 폭염특보는 평균 8.6일로 지난해 2.2일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라북도는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군에 그늘막 쉼터 설치비와 살수 작업비 등으로 3억 원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전북은 오늘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오후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1도 등 29도에서 3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오후 한때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 낮 기온은 34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목요일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